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열평형을 이용하는 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열평형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채의 온도와 숟가락의 온도가 같고 따뜻한 카레의 온도와 숟가락의 온도가 같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할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넣어서 식히는 겁니다.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넣었을 때 열 화상 카메라를 살펴보면은 뜨거운 달걀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차가운 냄비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열 화상 카메라에 나타나는 색깔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은 찬물에 담가두면은 서로 열평형을 이루면서 달걀과 물이 모두 미지근해진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삶은 달걀을 차가운 물에 넣어두게 되면은 차가운 물 같은 경우는 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은 처음보다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삶은 달걀 같은 경우는 열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은 처음보다 둔해지게 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온도를 색깔로 나타내서 물체의 온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사진을 보고 우리는 열 화상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겁니다. 지금 뜨거운 난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복사열에 의해서 엉덩이 부분은 지금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반대편의 모습은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우산으로 그늘이 쳐져 있습니다. 그늘이 쳐져 있는 부분은 복사열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늘이 쳐져 있지 않은 곳은 복사열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넣어두면요. 음식과 냉장고 속 찬 공기가 열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음식을 차갑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물을 바로 넣는다고 해서 음식이 바로 차가워지는 건 아닙니다. 냉장고에 방금 들어온 음식은 아직 냉장고 안의 공기와 열평형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평형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른 예로는 음식과 온도계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면서 열평형에 도달하면은 음식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꽂아놓고 약간의 시간만 기다리면은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온도계와 물체가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두면 시원합니다. 수박에서 차가운 계곡물로 열이 이동하면서 시원해지게 되는 거고요. 수박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담궈두게 되면은 수박과 물이 열평형을 이루면서 계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한약 봉지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을 그냥 바로 끓였을 때는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차가운 한약 봉지를 넣어두게 되면은 뜨거운 물에 있던 열 에너지가 차가운 한약 봉지로 가게 되면서 한약이 데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콜릿도 이와 같은 원리로 중탕을 하는 것이고요. 생선을 얼음 위에 놓아서 차갑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생선에 있는 열 에너지가 얼음으로 가게 되면서 얼음은 녹게 되고 생선은 차갑게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볼 때 온도가 같아진 이 지점을 보고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하면은 뜨거운 물은 입자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물과 찬물이 접촉하여 시간이 지나면은 뜨거운 물의 입자의 운동은 처음보다 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물의 입자 운동은 처음보다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점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탐침 온도계, 철로 되어 있는 온도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탐침 온도계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계를 꽂고 잠시 기다린 뒤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평형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침 온도계와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온도가 낮은 물체 A와 온도가 높은 물체 B가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A의 온도는 높아지죠. B에서 A로 열이 이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B의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 온도가 높았던 물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 속도가 둔해지게 되는 거고요. A는 열을 잃고 B는 열을 얻는다? 반대죠. A는 열을 얻고 B는 열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열을 잃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평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자 하고요. 입자 모형을 사용해서 이를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